위대한 리더십은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빛나는 리더들의 지혜와 경험을 함께 나누는 시간, 더 인터뷰 고혜진입니다. 오늘 만날 분은 1년 365일 전국의 축제 현장을 누비며 대한민국 축제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그 미래를 설계하는 분입니다.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또 이론이 아닌 사람 속에서 답을 찾는 길 위의 인문학자, 고려대 문화창의학부 문화콘텐츠 전공 교수이자 사단법인 한국축제포럼 회장 안남일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축제 시즌이었잖아요. 요즘에 또 방학 기간이라 어떻게 일상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방학 때문에 일단 강의가 없어서 조금 편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한국축제포럼 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방학 때도 축제는 계속 진행이 되고 그래서 바쁘게 전국을 나름 열심히 돌아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디 좀 방문하셨었나요? 많이 다녔습니다. 집에를 일단 한 이틀 정도밖에 못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안동으로 부산, 청주, 괴산, 양주까지. 또 이번 주는 또 제가 속초, 또 청주, 또 제주까지 지금 다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셨으면 최근에 좀 기억에 남는다 하시는 곳이 있을까요? 특별히 어떤 특정한 장소보다는 우리가 인생을 비유할 때 기류의 인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가는 곳이 새롭고 또 가면 또 반갑게 맞아주는 분들이 계시고 결국 이 축제와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면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축제가 있잖아요. 예. 축제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데 그 공감하시나요? 우리나라의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이렇게 알려진 거 하면 한 1000여 개 정도 된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축제가 많다 작다 이거보다 우리에게 남는 축제가 얼마나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축제는 없어질 수도 있고 새롭게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또 지역에서 원하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축제는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 도태되는 축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숫자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축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축제가 좋은 축제라 생각하세요?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축제 중에 이것은 좋은 축제고 저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또 성장에 대한 축제 이렇게 나누면 아마 지자체 축제 관계된 분들이 굉장히 저를 서운해하실까요? 좋은 축제는 공동체 축제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가 그것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향유되는가가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지역민이 행복해하는 축제, 지역민이 재미나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 그래서 저는 축제의 지역민들의 참여도가 가장 높은 것이 정말 좋은 축제가 아닐까. 또 혹시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그 부분을 계속 강조시키면 좋은 축제로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축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또 행사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유독 그 트렌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드론 축제가 좀 유독 많았다. 이런 식으로 뭔가 서로 간에 좀 이렇게 따라한다. 각 지자체에서 약간 저기도 하니까 우리도 이거 해야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유행을 따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나쁘게 볼 필요는 없겠지만 자칫 그렇게 되다 보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축제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드론 축제 또 요즘 축제장에 드론이 없으면 또 거의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예전에는 불꽃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불꽃이 첨단 기술 때문에 드론으로 변화되고 또 그렇게
몇 년을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들어온 대수가 또 문제가 되죠. 뭐 400대에서 500대에서 뭐 어떤 축제는 1000대를 했다, 1200대를 했다. 왜냐하면 들어온 개수가 많을수록 표현력이 더 커질 거니까요. 그건 역시도 이제 본질적으로 보면 이게 또 숫자 노름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행을 따라가는 것은 나쁜 게 아닌데 유행을 따라가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지역의 이야기를 담는 데 있어서 변별력이 과연 생길까? 조금 생기지 않을 확률이 좀 높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뭐 패션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유행이 오면 유행을 따라가지만 그렇다고 우리 전 국민들이 다 그 패션을 따라가진 않죠. 예. 그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분들은 운동할 때 입는 일률적인 옷을 입어야 되고, 예. 또 남성분들은 어떤 연예인들이 옷을 입게 되면 또 그걸 다 입게 되는데 그건 특정 부르니까 유행은 이때 이 축제는 유행보다 좀 다른 측면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이 축제를 만드시고 진행하시는 분들의 어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닐까. 이게 공무원들이 워낙 순한 보직을 하시다 보니까 좀 축제 운영이 좀 항상 매년 똑같다. 예. 이런 피드백들이 있더라고요. 예. 축제 제목이 똑같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우리 연출자님들이나 총감독님들은 고민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축제의 제목은 또 그 횟수만 바뀌고 변하지 않지만 그 안에 담으려고 하는 프로그램들은 매년 조금씩 바뀌는데 이제 시민들께서 관람객들께서 그거를 잘 못 느끼시는 거죠. 예. 사실은 변화를 주고 있다. 예,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또 그래서 점진적으로 좋은 축제로 또 시민들이 찾는 축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그런 기사 참 많이 봤는데요. 뭐 어떤 축제에서 뭐 오뎅 3개에 뭐 3만 원, 27,000원. 네. 정말 바가지 요금에 대한 기사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시민들이 참 광분하는 댓글들 많이 달더라고요. 네. 이런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과 관련돼 있는데 물론 핵심은 그 상인의 바가지겠죠. 상인의 바가지 요금은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지만 사실 축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축제는 그 지역의 서사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양쪽 다 문제를 가지고 있다. 관리 주체 쪽에서는 이 그 음식 요금에 대한 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또 그 관리는 단순히 어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그 축제의 의미를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양가적으로 다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도하고 또 그냥 무턱대고 양심에 맡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활동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음식들에 대한 시스템을 잘 갖춰주면 지금 그 마을 축제 쪽에서 일괄적으로 지역민들이 합심해가지고 금액을 정하고 정말 그 음식 때문에 기억에 남는 또 축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좋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서로 상호간에 고민을 하게 되면 충분히 그런 부분은 극복해낼 수 있다. 단지 뭐 이 유튜브나 이런 어떤 언론에서 바가지다 문제가 있다라고 일방적으로 또 매도하는 것도 사실은 그 내방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냥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는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충분히 정비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현장 점검도 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될 문제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 대목이지만 네. 여기서 내가 얼마나 양심적으로 또 장사를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예.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바가지 요금 말고 뭐 이것만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축제의 어떤 관행들이 있으실까요? 축제를 운영하는 이 지자체에서도 매년 연례 행사로 하다 보니까 마치 어떤 규범이 있는 것처럼 돼서 매뉴얼식으로 그냥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뭐 습관적으로 축제를 한다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조정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관은 이 여건을 만들어 주고 네. 주민이나 시민들은 그 축제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군들이 축제를 기획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삼박자가 잘 갖춰지면 아마 앞으로의 축제가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해법을 제시하고 또 방향성을 제시하는 곳이 한국축제포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성원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학교도 있고요. 그다음 축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시스템 연출, 총감독 또 그냥 일반인들도 축제에 관심이 있고 이런 분들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는 포럼이고요. 축제도 단순히 그냥 어떤 축제에 가서 축제를 즐기고 향유하는 이런 그 관람객의 입장이 아니라 축제도 공부를 하고 조금 축제장에 가시면 그 축제에 대해서 좀 알고 가면 훨씬 축제가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막연히 가서 뭐 먹고 마시고 뭐 즐기고 이런 게 아니라 축제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또 거기 역사 또 정체성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의미가 좀 새롭게 되죠. 그런 다양한 분야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연구도 하고 또 축제 저희 자체적으로 탐방도 가고 예, 그다음에 전문가 군들끼리 또 분과별로 모임도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아마 그 소규모 대규모를 다 통틀어서 축제와 관련된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단체 중에서는 가장 열심히 활동하고 또 모이고 또 향유하고 나누고 뭐 이런 단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슬로건에 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슬로건은 네. 저희가 10주년 때 네. 만든 슬로건입니다.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잘 되는 축제, 그 기준이 뭘까요? 잘 되는 축제는 일단 시민들이 즐기는 축제, 예, 그래서 재미나는 축제. 일단 축제는 저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미 속에서 공동체를 구현해내는 거죠. 그럼 오래가는 축제가 잘 되는 축제인가요? 뭐 지금 현상학적으로 보면 오래가는 축제가 좀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죠. 근데 이제 왜 오래 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좀 신선한 축제들이 작년에 몇 개 눈에 띄었는데 네. 뭐 김밥의 축제라 그래서 김천 네. 축제도 있었고 뭐 대전 빵 축제, 성심당을 중심으로 네. 하는 뭐 그런 축제들 나름대로 신선하다는 어떤 표어를 내걸고 이제 많은 것들이 새로 생기기도 했는데 이런 흥행의 성공 요인을 또 뭐라고 보실까요? 이슈가 되었다 해서 꼭 좋은 축제인가? 라는 판단은 아직 저는 좀 성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주목을 끌었으니까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왜 그런 축제들이 이슈화가 됐을까? 그것은 아마 대중적인 문제와 접근성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축제를 저는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빵이라든지 김밥은 어떤 특정 지역이 향유할 수 있는 자기만의 고유한 것은 아니죠. 적어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접근의 문턱이 굉장히 낮다. 네. 그럼 접근성이 높아지니까 뭐 자연스럽게 뭐 한번 가볼까 주목을 끌게 되고 그 김밥이라든지 빵이 가지고 있는 빵은 물론 서구에서 들어온 것이긴 하지만 네. 우리나라 자체에서 본다면 어떤 문화적 정체성에 있어서도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그 좋은 이슈를 가지고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 지방들의 고민은 지방 소멸이잖아요. 이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축제를 잘 이용하면 해결 방법이 좀 찾아질 수 있을까요? 축제가 그냥 다이렉트로 지방 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뭐 저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방 소멸의 개념은 지방의 인구가 주는 것이지 예,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가지고 지방이 뭐 부활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요. 하지만 소멸되고 있는 지역에 축제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그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면 조금 다른 측면에서 지방 소멸을 좀 다르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제주에 한 달 살기 네. 뭐 이런 게 있듯이 그 축제에 가보니까 그 지역에서 못 느낀 것을 우리가 발견해냈다. 그러면 나도 한번 살아볼까? 또 이제 뭐 정년하시든지 인생 이막을 꾸리시는 분들, 제 주변에도 뭐 전남 영광으로 내려가신 분들도 있고요. 뭐 목포 또 해안가에 또 집을 하나 구해가지고 뭐 3개월 체류하시는 분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축제가 그런 어떤 그 실마리를 제공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게 결국은 그 지역의 이야기들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드러내줄 수 있는가. 예, 그거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축제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얻게 되는 것 중에 좀 중요한 한 가지를 한번 꼽아볼까요? 그 지역에서 축제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공동체 의식인데 그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죠. 예. 참 우리나라에 많은 축제가 있는데 어떤 축제 가면 돼? 예.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 지역에 의미 있는 축제가 있다면 충분히 소개를 할 수 있겠죠. 지역민들이 자부심을 가지면 앞서 그 지역 소멸권도 있지만 굳이 내가 이 지역을 떠날 이유가 있을까? 앞으로 이 지역에서 좀 더 우리 뭐 지역, 우리 고향, 내가 참여하고 있는 축제 이런 데서 훨씬 많은 것들을 부가 창출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물론 자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지만 그 축제만큼 이렇게 효과적인 것이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참여, 재미 이 두 가지가 잘 그 합쳐진다면 아마 지역 축제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예,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하니까 좀 참여해 주십시오 한다고 참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축제 중에도 좀 소규모이긴 하지만 그 뭐 마을 축제 이런 것들은 정말 가보면 규모는 작지만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방식을 잘 몰라서 그렇지 조금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 정말 신선한 축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지 않습니까? 네. 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축제에 올인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떤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유관기관에서 적절하게 서포트를 해주면 충분히 지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애정의 척도는 저는 일단 축제에 있어서는 재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재미있어야 됩니다. 재미도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고요. 또 우리가 향유하는 것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인터뷰를 하지만 인터뷰도 재미가 재밌어야죠. 있어야지 또 보시는 분들도 재미가 그렇죠. 있을 네, 거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재미가 가장 핵심이 되려면 일단 그 지역민들의 마음이 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뭘로 동할까? 재미없이 동할 수 있을까?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획하는 분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겠어요. 기획도 네. 기획자가 재미가 없으면 그건 숙제가 되겠죠. 예. 우리 세종 시민들만 재미있어 하는 축제. 세종 시민 20만도 안 오는데 다른 지역에서 우리 축제를 왜 보러 오겠습니까? 그랬다가 다들 그게 말이 되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타 지역에서 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보다 우리 지역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즐기면서 향유를 하고 있으면 저는 궁금해서라도 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한번 진행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 결과가 궁금한데요. 결과는 뭐 제가 위원장이 되어서 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제가 연속으로 한 번 더 위원장을 뭐 했다는 정도 말씀드리면 나쁘진 않았다고. 굉장히 성공적인 개최를 하셨나 봐요. 인원도 많았고 프로그램도 다양했고. 예. 그럼 회장님도 이제 현장에서 직접 뛰실 때 네. 가장 보람을 언제 느끼세요? 보람은 제가 만끽할 때죠. 그런데 그 스스로 재미를 느낀다는 건 결국 축제라는 게 그렇죠.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축제가 왜 필요한가? 뭐 일탈성이다. 또 유의성이다. 뭐 친화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그런 것들은 다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고요. 축제 현장을 가게 되면 일상의 나를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축제장에서 내가 축제를 향유하는 순간에는 적어도 나를 보게 되죠. 예, 그래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죠. 예,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를 발견하려고 하면 좀 일탈성도 있어야 되고요. 뭔가 좀 일탈되고 또 재미도 느끼고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공동체적인 놀이를 하게 되면 그 속에서 나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해낼 수 있다. 예, 그게 저는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축제만 연구하시지 않을 것 같고 제 생각엔 또 글로벌한 축제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예. 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실 만한 진짜 재미있는 축제 뭐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언론에서 다 노출이 된 축제들을 사람들은 대부분 괜찮다. 또 뭐 세계 뭐 5대 축제, 10대 축제 이러면서 하고 있어요. 결국 그 세계 5대 축제, 10대 축제를 보면 재미는 자체하고 네. 일단 지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속성을 가지는 게 뭘까를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제가 말씀드린 지역의 이야기, 지역의 서사가 계속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축제 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외국 축제들이 다 재밌다고 이야기를 해요. 브라질 삼바 축제 잘 아시죠? 네. 뭐 워낙 유명한데 네. 거기는 삼바 학교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교육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꾸준히 그 재생산해내는 거죠. 인력 재생산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우리 간단하게 우리 한국 시스템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는 한국 양성, 인력 양성이라는 거는 별로 들어본 적 별로 없죠.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일본에 맛집이가 있는데 맛집이는 동 단위로 마을 단위로 하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집단적으로 다 참여를 하거든요. 또 내면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측면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마을 단위로 마을 구성원들이 움직여요. 예. 그러면 이 마을 단위 움직이는 이 자체가 동력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동력을 바탕으로 축제가 계속 진행이 되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축제가 기간이 끝나고 나면 바로 그 다음 연도에 축제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게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축제 교육 시스템과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어떤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구조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 축제주에 남는 게 화려한 성적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 주민이, 지역 주민이 느낄 수 있는 자부심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성적표가 되면 바로 그게 숫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A 플러스 받은 축제는 좋은 축제고 뭐 C 받은 축제는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 또 그게 뭐 만드신 분이나 아니면 방문객들이 기억에 남느냐 안 남느냐. 기억에 남는 축제가 저는 좋은 축제라고 생각을 하고 기억에 남아야지 내년에 또 가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억에 안 남는데 주변에 축제를 보러 가자고 이야기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언제일까요? 1990년도 제가 ROTC로 임관을 해서 군대 복무 사진입니다. 장교로 가면 모양이 좀 나지 않을까 싶어서 장교 지원을 하게 돼서 갔는데 오히려 저는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네. 사회에 나와서 뭘 어떤 거를 해도 생명력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제가 느낀 게 ROTC 복무 기간이라 제가 제 첫 사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